전북 지역에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18일 기준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도내 눈길 교통사고만 150건을 넘겼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전북도도 현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소 완화된 거리두기 연장 첫날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김제 지역 유경오리 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되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는 가금류 20만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부 문화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기부가 잇따르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목표 모금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18일 오전 11시 기준 적설량은 고창이 12.5cm로 가장 많이 내렸고 순창이 12.3, 정읍 12.2, 김제가 11.8cm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 경찰청은 18일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내 눈길 교통사고는 15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내용을 다소 완화했는데요. 시행 첫날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이진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음료 섭취가 불가능했던 카페에서 손님들이 자리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전북 지역 모든 카페에서 음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커피나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 1시간 안으로 매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도 좌석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 등 종교 행위가 허용됩니다. 3차 유행은 이제 분명한 감소 국면에 들어선 상태이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확실한 안정 국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 현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배달과 포장만 허용됐던 카페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주 모두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배달과 포장이 어려운 전통찻집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했습니다. 그냥 문만 열게 이렇게 해주셨어도 좋겠어요. 문만 열고 이렇게 손님 받을 수 있게만 저희한테 좋게만 해주셔서 9시까지만이라도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많이 막 오래 계시들 않아요. 요즘은 손님들이 알아서 각자 오시기 때문에. 전북 지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31일까지 계속해서 유지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는 2주 동안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작년 연말부터 기부 한파가 우려됐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올해 목표액 초과 모금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모금액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걱정이 많았는데요. 따뜻한 나눔의 온도는 식지 않았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입니다.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치한 이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갑니다. 실시간으로 모금 현황을 알리고 있는 이 온도탑의 온도가 최근 110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모금 목표를 초기에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너무 길게 장기화되고 또 여름에 수해 피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 돼서 모금 목표액을 다 못 채울까 봐 걱정을 했는데 유명하신 거 이름 없는 전주 천사 있잖아요. 그분도 오시고 또 익명이지만 또 거액을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회복지 기관에서조차 이번에는 다들 나서서 조금씩 모아주셨어요. 올해 모금 목표 달성의 숨은 공로자들은 익명의 기부자들입니다. 임실군 3계면이 고향이라고 밝힌 익명의 기부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면서 3억 7천여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 뜻에 따라 임실적 1,100여 가구의 조성가정과 한부모 가정 주민들이 최대 5개월 동안 일정액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부금은 기부자님의 뜻에 맞는 대상자에게 지원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출신 독지가를 비롯해 전주 얼굴 없는 천사와 김달봉이란 가명을 남긴 익명의 기부자.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 나눔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임실구는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전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구는 22일까지 버스와 택시 운수 종사자 109명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미운행 시간과 휴게 시간을 활용해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는 이 같은 검사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종사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노래방이나 PC방 등 영업 금지 조치된 상인들이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뜨겁습니다. 1차 때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때 지원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지원이 돼가지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지 않느냐. 또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결과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최대 31조 원, 부가가치 유발은 최대 14조 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6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었다라는 추산입니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6천억 원이나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선별 중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별 지급을 하다 보면 행정 비용이 생기게 되고 이는 사회적 낭비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보니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받는 사람보다도 힘든 상황인데 그게 내가 해당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 박탈감도 좀 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채워지는 나라 곳간이 거덜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면 좋지만 그건 또 세금 낭비기도 하고 무분별하게 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못 쓸 거니까. 저는 근로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계층보다는 좀 취약계층 쪽에 그런 지원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일반 시민들보다.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부 여당 정치인을 중심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고가는 끊임없이 보물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다. 일명 화수분론을 제기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선거용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퓰리즘적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재정 적자 부분을 꼭 고려를 해서 이게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뒷사람이 이제 퍼질러 온 걸 치우지 않는 좀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김제 지역 유경 오리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되거나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전북도는 AI 확진 판정이 나온 공덕면에 이어 만경 지역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H5N8형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발생 농장의 가금류 20만여 마리를 긴급 처분하기로 하고 이동 제한과 검사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의 산모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9만 6천 원을 자부담하면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받게 됩니다. 2월부터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로 신청하면 됩니다. 고창군이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인상합니다. 고창군은 참전 유공자 명예를 높이고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호국 보훈수당 신청은 국가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을 갖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읍시가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 무료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입니다. 2월 5일까지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국 농어민위원장의 농축수산업을 위한 조치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15일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이 같은 제안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민권익위원장 등에게 공개 서한으로 보냈고 최종 의결까지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최근 한파로 김제와 부안 지역 등 농작물 냉해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 경영자금 지원과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같은 대책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 방제에 드론을 활용하는 문화재청의 공모 사업에 부안군이 선정됐습니다. 부안군은 중막동 유적지 방제 드론 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막동 유적과 같은 문화재에 불이 나거나 무단 침입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드론 영상 데이터를 통해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에는 눈이 그치고 맑겠는데요. 아침에 영하 9도, 한낮 1도로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맑은 하늘만큼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수요일도 맑겠습니다. 오전에 영하 6도, 한낮 기온 9도로 추위는 한결 누그러지겠는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도 한반도 정체 없이 맑은 공기 마실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입니다. 임실이 영하 13도로 매우 춥겠고요. 남원, 순창은 영하 12도, 김제와 정읍 영하 10도, 부안과 고창은 영하 9도 나타내겠습니다.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까지 맑다가 목요일부터는 흐리거나 눈 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날씨 예보 살피면서 기상 상황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맑겠고 바람이 강해 물결은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시행됩니다. 카페와 노래방, 헬스장 등 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금지 조치가 풀리는데요. 하지만 시간 제한과 면적당 수용 인원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용자가 다녀가면 곧바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